자산버블과 K자 양극화를 만든 국제예수사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한국 개신교 전성기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런 찬양을 즐겨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퍼지면서 그 교회 퍼지는 게 전 국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근데 그거에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어요. 서양법을 적용한다고 왔는데 군사정권의 법치는 영남 시족주의에 갇혔다. 근데 지금 현재 정반대로 후남 시족주의에 갇혔죠. 대종, 소종이 나눠지는데, 대종, 제사를 보시는 가장 가까운 동심원이 그 소종을 거느린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그 대종의 우위권을 주는 것이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국 그 시장 경제는 알게 모르게 소농 전통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상하게 민법을 해석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서로 있다는 전제로 서울에서도 그냥 투명하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외지인들끼리 속을 안 보여주는 그런 뭐 삿바 싸움 비슷한 거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근대화는 영남지역 귀족들의 시족연합이고, 그러니까 영남지역의 개발이 확장되는 것은 곧 영남지역 귀족과 연고자들의 어떤 농토 확장 개념 비슷하게 사실상 이어진 거죠. 이건 또 호남 지역의 개발소에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심리적인 그런 저항의 정신이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남이 일으킨 산업은 전라도가 일으킨 거 아니다. 다 망해라. 망해도 좋다. 다 그냥 이제 그 영역에 후남 귀족이 들어가야 된다. 후남끼리 착심한 세금 빨대, 관직 독식. 아니, 세상에 비판한 것 그대로 자기가 이행해야지. 비판하고서는 이제 권력 바뀌고서는 딱 똑같은 거 입장만 바꿔서 한다. 그럼 뭡니까? 이제 일반 국민은 사기당한 거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 우리는 뭐 최근 드라마에서도 권력 가진 분들이 이제 좌파라고, 이제 우파는 이제 여기저기 다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 문제로 민주화 체제가 구성한 그런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충군애국 지배체제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회구조 성체 논쟁이 두목이 우리 시족이 아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 때 저임금을 애국심으로 강요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상징이 전태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영끌을 강요받고 있어요. 뭐 그냥 조바심 내게 합니다. 조바심 내서 안 잡으면은 벼락 거지가 된다. 물건 잡아라, 물건 잡아라. 근데 이 시스템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1000달러 때 이웃을 모르는 성장은 사악하다고 어떻게 그러냐. 근데 30,000달러 때 이웃을 모르는 성장은 뭡니까? 이게 영끌 대출로 일으킨 자산버블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 침체로 나타나서 대자본 중심의 수출 업종 똑같아요. 국민소득 1000달러 때 수출기업이 지금 자본집약적으로 거대 기업으로 K자 양극화의 이득 보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렛대로 놓는 게 영끌 해가지고 계속 일반 국민들이 영끌해서 모아진 그런 유동성으로 자산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 국제 예수 사기단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중국 사상사 잘 보면 말입니다. 그 통전적 신학이라고 말한 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없으면 뭐다?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냥 영과 육을 종합해서 본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비슷한 게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참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위법하게 사기가 너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통전적 신학이란 말은 많은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드릴게요. 그 그리스도의 그 상호 종대는 그리스도의 의를 쟁취하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때 그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들이 있었죠. 헬라인들은 어떻게 사고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헬라 신에서는 아무래도 헬라인들은 헬라 신 중심으로 봤을 텐데 상대의 그 개별 존재에서 개별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서 그 헬라 신앙적인 감정과 이성을 그렇게 동시에 보겠죠. 한마디로 그 이웃이 어떠한 역사적 존재이며 어떠한 경제적 상황이 있으며 이런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조상숭배 중심의 중국신과 어울릴 수 있을까? 논쟁을 너무 안 해봤어요.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시족을 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이웃은 시족을 넘어서잖아요. 중국신은 기본이 시족 내부잖아요. 안 맞잖아. 완전히 충돌되잖아. 충돌. 게다가 막스 베버의 사회경제사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족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불가능하다. 제자백과 사상은 시족사회 기반이다. 김대중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사회 명물들은 제자백과 사상을 사용하는 시장경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강도 위선이죠. 물론 기업들이 하나의 시족 국가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의 기업을 시족 국가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문명도 그렇게 완전히 자라나서 소멸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업을 시족 국가로 생각하는 그런 게 완전히 탄생, 발전, 전개, 생성 해서 소멸 단계,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런 완전한 하나의 사이클이 다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에 새 물결을 허락을 하려면 자산버블이 꺼져야 돼. 계속 자산버블 유지하면은 새 물결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자산버블을 계속 유지하면서 꺼트리지 않으면은 결국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중국 속국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자산버블을 몇 년 안에, 어차피 몇 년 안에 꺼져요. 몇 년 안에, 멀지 않았어. 지금, 재정적 국가 정부 부채가 45.9% 그러잖아요. 50% 초반대 국제사회에서 규제 들어옵니다. 그리스처럼 가야 된다고. 영남 중심의 보수 복음주의 교회는 시족주의 사회 잔재에 젖었네. 왜 운동권을 배제하는가? 운동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호남 중심의 민중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영남을 배제하잖아요. 아니 자기 반공 시대 막판에서는 자기들 품어 달래매 그래놓고는 권력 바뀌고서는 싹 이 상황을 또 지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특히 조갑재 기자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한통속 같이 보이지는 거죠.
게다가 4.15 부정선거. 그 문재앙을 겨냥할 만한 사람들만 거의 낙방했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여기서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조합제식 당사자 같은 경우는 중도다, 중용이다, 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자기 시족사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 이웃은 알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시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기망으로 보여지지. 한국 사회에서는 박종철 사태 이후로 한쪽은 의무만 지고 계속 그 군사정권 때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면서 동전의 이면으로 아주 심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갑재 씨가 그 안타까워하던 군사정권 때 계속 이보다 더 6.25 전쟁 때 그 공산군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이 자꾸 묻혀진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똑같은 식으로 군사정권 때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하는 아주 나쁜 짓들이 다 묻혀진다고. 단도직입적으로 90년대 지금 90년대생들이 90년대 언론 보세요. 자기들이 오랑캐 몰이 당했다면서 지금 오랑캐 몰이 하고 있어요. 권력지구서는 사기죠. 근데 사기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그때와 지금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만 이야기해. 북한 인권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한 북한 인권은 야비한 거죠. 예, 야비한 겁니다. 결국은 경제학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국가주의 그 권위주의 그 관치경제에서 관치경제 대신 경제민주화로 바뀐 거예요. 전라도 시족주의. 뭐 뻑하면 이익공유제, 무슨 공유제 뭐 하면서 착한 임대인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 사람들의 사회주의적 대동사회 이런 거를 맹자로 해석된 케인즈 그리고 경제민주화 게다가 그 노자로 해석된 하이에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둘을 아우르는 군주신이 있다. 원불교나 증산교나 대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는 거를 기독교가 허락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야. 사기지. 등쳐먹은 거지. 하나님 사기, 이웃 사기, 세계 사기지. 사기를 그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시족 연구를 나누고 안과 박 나눠서 밖에 사기를 친다? 천벌 받을 거지. 조국, 윤미향, 박원순, 추미애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시민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시족 연고주의를 했다. 사기예요. 다 사기. 그러니까 전부 연기정치다. 전부 시족으로 권력쥐고선 세금 빨대주의다. 약자를 위한다. 개뿔. 피해자 대 피해 호소인이라고 쓸 만큼 연고가 닿지 않으면은 아픔 이런 거 상관없다. 아픔 그 연고자만 아픕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조국이나 추미애나 박원순이나 뭐 윤미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 악의 문제입니다. 구조적 악마의 문제입니다. 구조 악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북한에 문을 개방해야지 구조악이 해체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더 심한 구조악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권력 구조 시스템을 다 놓을 수 있는 이런 전망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좌파 측이 후원하는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높죠.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도 할까요? 하나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요. 한틀 시스템 체제를 끝내 유지한다면 그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빙자할 그때 완전히 뿌리째 비판을 하는 그런 문화가 벌어져야 됩니다. 뿌리를 비판해야 됩니다.
국제 예수 사기단의 문제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기독교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아니라 천도교 원불교의 한국 교회 등쳐먹기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노무현 때 그 리만 사태 맞았는데 IMF 이후에 한국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융자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미래 아파트 값이 쭉쭉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쓰는 융자입니다. 그래서 미래 아파트 값이 비쌀수록 더 융자를 크게 많이 씁니다. 결국 그렇게 융자를 끌어쓴 건설사는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가격을 1원도 못 내리더라. 저는 김정호 교수 한 10년 가까이 비판을 했어요. 공급 부족 이야기, 이건 거짓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후로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다. 이명박 때 가격 인하는 리만 사태 후폭풍이다. 그런데 좌우 안 가리고 공급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정치권과 언론의 고물과 개평을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패한 겁니다. 같이. 그리고 이게 현재 자산버블이 영원하지 않다. 앞사람들, 그러니까 건설사를 돈 벌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손님이 대출 써야 되고, 그 다음 손님을 돈 벌어주기 위해서 더 큰 가계 대출 줘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을 돈 벌어주기 위해서 더 큰 가계 대출 해야 되죠. 지금 현재 가계 대출만으로 부족하고 신용대출까지 끼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하는데, 이 구조가 모든 게 정치인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건설사 끼고. 이웃을 생각하지가 않는 거야. 군사정권 때, 국민소득 1000달러 때, 왜 이웃의 가난함을 신경 쓰지 않느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영남이나 호남 사람들이 아닌 쪽에, 책임만 전가하면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거지. 공급 부족 타령의 일관된 법칙, 주장이 뭐냐면은, 가격이 수요 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격이 위에서 형성됐어요. 초과 공급 지점에서 형성됐어요. 그리고 초과 공급 현상은 발품을 파는 사람만 알아. 서울 지역에 말을 안 하죠. 공실투성이라고 왜 해. 근데 초과 공급에 의한 공실, 이게 서서히 중고주택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서울도 이제 일본식 빈집이 늘어나겠죠. 초과 공급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가격이 균형점에서 계속 위로 됐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자산 그게 갭이 무제한 벌어지고 있다. 이 갭을 메워주는 게 대출이었고, 이 대출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기만 했다. 근데 대출을 받아주던 정부가 이제 너무 많은 정부 대출로 어느 지점에서 빵 터지는 게 확정이 거의더라. 자산 대출이 자산 버블로 경영 침체를 가졌죠. 임대료를 견뎌낼 수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망해요. 우파 쪽은 일관되게 논하지 않고 좌파 쪽만 논한 주제고, 그리고 우파 쪽이 쭉 논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가게마다 그 가계 부채로 소비를 할 돈이 없다. 그래서 자산 집약적인 산업은, 자산 집약적인 수출 대기업은 쭉 잘 나가서 위로 계속 가자 떡상 그렇게 하고, 이것을 폭탄을 짊어지는 그 업종은 쭉 바닥 모르게 떨어지겠죠. 영원히 못 가요, 이 시스템. 특히 이런 버블이 2030 세대의 미래 몫을 현재 기득권층 노인들을 위한 끌어쓰기로 되는 거죠. 계속 미래 세대 몫을 그러니까 손자 세대 몫을 끌어서 쓰는 거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제 어느 세력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세력이 세금을 빨아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악이 뭐냐, 구조악을 어떻게 고치느냐. 결국은 선거의 절대적인 다수는 일반 국민이고, 일반 국민한테 와닿는 거는 구조악 부분 아닙니까? 사회 드라마 작가도 이제는 기득권자를 좌익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우파들은 자기 지지층들이 이제 서민, 이제 붕괴된 중산층으로 있는 걸 현실을 몰라. 왜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 군사정권 때 좌파가 이랬구나 하는 공감대가 왜 늘어났겠어요? 붕괴된 중산층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보여요. 보이는 게 있어요. 전지현한테 차태현이 전지현을 떠나보내면서 새로 선보일 남자한테 전지현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과연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파 농객들이 해놓은 거 그냥 읽는 거 아니냐, 누가 써준 거 읽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렇게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를 보는 게 거의 없지 않나. 오직 감투만. 포퓰리즘도 그래요.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이 예전에 썼던 그 프레임만 계속 하는데, 유럽 좌파가 하고 한국 포퓰리즘이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라도 포퓰리즘 가는 곳에 박원순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시 농촌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라도 호남 향후에 지원하는 거 정치가. 전라도 농촌 대동사의 코드는 좋다. 영남 기업들이 다 망해도 무관심하다. 딥스테이트 백이 있으니까. 근데 국제 예수 사기단 지적은 딥스테이트 백을 이제 찢어 놓자. 좌파가 맨날 우파와 미국을 찢어 놓자 하잖아요. 딥스테이트 백을 찢어 놓자. 그럴 때가 됐대요. 진짜 됐어요. 군사정권 때 보수 기독교인이 어째 저러냐. 물론 저는 다순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했죠. 70년대, 제가 70년생이니까, 70년대 그런 이야기 실제로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좌파 독재에서는 신종교인이 기독교라고 사기를 쳐온 겁니다. 사기. 야, 어째 저러냐, 기독교인인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기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계속 앞사람을 돈 벌어주기 위해서 신용대출에 계속 가격 균형점에서 계속 자산 멀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산 버블로 한쪽에서는 융적 끼고 들어온 개미들 고통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가자 주가 5천 이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도 오졌자.
이런 사람들이 또 전태일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 딱 전라도시 그 우주관으로. 참 심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 과거에 왜 그랬을까? 자괴감이 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때 전태일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다 먹고 살고 있게 돼 있어.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80년대 그 대학가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민정당 지지층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다 부모한테 들었겠죠. 그런데 자영업과 중소기업 업체도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죽는 소리에도 외면한다니까. 죽는 소리 할 때 외면하는 게 언어가 한치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그 민정당 욕하던 그 김대중파 있잖아요. 똑같아. 그 시절 민정당 그런 사람들의 언어하고 지금 그 더불어 만진당 사람들의 언어가 똑같아. 방향만 바뀌었어. 자괴감이 든다니까. 누가 감투를 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고려연방제 얽힌 구조악이 무엇이냐. 90년대 이런 이야기 책이 났잖아요. 지배 이데올로기가 대항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가 군사 반공 이데올로기고, 대항 이데올로기가 뭐냐? 대항 이데올로기가 지금의 지배 이데올로기고,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 이 이인영 사무실 앞에 걸린 여기서 그 구호가 그 지배 이데올로기잖아요. 광주 민중항쟁 대동 시족 마인드. 그래서 그 전라도 시족 그 대동사회. 충분 애국에 기반된 권위주의. 국가주의로 해서 권위주의 기제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자로 욕망 중심으로 다 사람들 조각조각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귀족이 막 세금 살포를 해요. 그러면 다 끌려와. 결국 똑같아. 그래서 국가가 법 위에 위에 있다 해서 그 전라도 귀족 마피아 무리당, 그러니까 더 파티가 먼저가 아니라 무리당, 무리당이 법을 압도합니다. 지금 시장경제 붕괴 현상이 이런 데도 많이 나잖아요. 지역주택조합. 저는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한테 실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재개발 때도 미래가치 운운하면서 그 부동산 사기꾼이 많았어요. 부동산 사기꾼들에 대한 정리 문제 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공급 이야기. 이 지역주택,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그거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런 광역지대에 사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그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으로 그 땅을 매입하고, 땅을 매입해서 그 아파트를 짓는다. 근데 땅을 매입을 하는데 너무 광역지대로 하니까 되게 동을 연구로 한 그런 집단들이 외지 투자인들한테 사기를 친다. 이게 너무나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광범위하자 하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역주택조합 당연히 의존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금 모아둔 돈으로 다 모아도 한꺼번에 땅 주인들이 한꺼번에 땅을 팔았을 때 살 수 있을 돈에 턱없이 모자라요. 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근데 원시적 불능인데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류 주고받게 하면은 뭐 짓는 과정처럼 비춰지잖아요. 사기의 공모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기의 공모를 하는데, 여기서 이 공모를 깨뜨리자. 건설사 밥벌이 깨지 말자. 지방자치단체하고 정치인들의 뒷돈 깨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그래요. 군사정권 때 그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그 김대중파의 이야기를 이제 지지층이 느낀다니까요. 그 사색 당쟁하고 다를 바 없이 한국 현대사도 쭉 사색 당쟁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뭔 놈의 기념관이 이렇게 많어. 정치인들 뭐 문인들 다 하나 한 명씩 한 명마다 다 기념관 했잖아요. 서원짜리잖아요. 옛날 그 선비 사대부들. 기념하는 게 많을수록 민중의 삶이 침체됩니다. 지금 법치가 아니라 전라도 노론에서 조선공산당 거쳐서 김대중파에 이르는 라인의 시족 자의성이 노골화되고 딥스테이트가 빨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딥스테이트하고 찢읍시다. 딥스테이트한테 그 당신들도 국제예술사기단 아니라면은 이거 그 지금 외면해야 된다. 지금 그 명확하게 복음으로 등쳐먹고 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오래전부터 농업지대 시족 연고주의 하고 있다. 이거 비판하면서 그 파시즘이라고 했으면은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히 의무로 시민민주주의잖아요.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국사에서 권력만 바꾸고 똑같은 짓 계속한다. 토척화신학이라고 한국적 민주주의하고 스타일이 똑같은데 방향만 바뀐 거야. 이건 국제예술 사기단이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생들이 말하는 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법. 이거 시민민주주의 법인데 실제로서는 시민민주주의 한다고 군사정권표 법을 비판한 사람들이 더 심하게 시족 연고주의를 하고 있다. 더 심하게 시족 연고주의를 하고 있다.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몇 년 안에 좌우지간 몇 년 안에까지 길지 않아요. 몇 년 안에 빵 터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부채가 얼마고 지금 정부 부채가 얼마고 기업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거 정리 안 하고 계속 그 빚을 안 진 일반인들한테 피해 전가로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못 가요? 딱 이제 무너집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하려면은 그런 새로운 도덕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도덕을 세우긴커녕 국민진당에서도 그 오세훈처럼 과거 제가 김대중 체제 하에서 관성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를 뚫고 나갈 사회도덕이 있느냐? 98년대 사회도덕은 전부 군사정권 때 세워진 도덕의 연장편이었죠. 지금 가계부채가 많아진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회도덕이 무너졌어요. 뭐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이 무너진 게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산버블과 K자 양극화 이거를 논하는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전태일 이야기는 왜 해? 똑같은데 국민소득 1000달러 때 음질 외면하는 거와 3만 달러 때 지금 음질 외면하는 거 오히려 3만 달러 때 음질 외면하는 게 더 비난받아야지. 더 욕먹어야지. 그리고 지금은 책이 다 있는데 해설서가 너무 많은데 알면서 딴짓하는 거잖아. 진실 모르겠지 하고. 그땐 책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온전한 경제 성장은 온전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법을 귀족들의 마피아 위주로 시족 연고주의적으로 휘어지게 하는 것으로 반복되는데 무슨 시장 원칙이 제대로 서고 시민 원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지금 문지왕 독재를 비판하면서도 전라도 시족주의는 못 버린다고 말을 그렇게 애매하게 쓰는 거 보면은 참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